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진 사퇴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봅니다. 이건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게 전혀 아닙니다. 김병기 대표를 보면 의혹보다도 그 태도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논란이 더 위험해진 건 의혹이 많다 같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시점과 금액과 당사자들의 육성이 한 덩어리로 맞물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배우자가 공적 권한도 없이 지방의회 업무 추진비 카드를 받았었다는 정황이 통화 녹음으로 나오고 그 통화 내용이 실제 집행 내역과도 상당 부분 겹친다고 하면 이건 단순한 평판 리스크가 아니라 공적 신뢰의 붕괴로 직결됩니다. 더 불편한 건 그 붕괴가 실수의 모양이 아니라 무마의 모양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건 돈 자체가 아닙니다. 공금이 사적으로 새는 장면도 끔찍하지만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덮을지 궁리하는 태도는 공적 영역을 사유화하는 습관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보도된 내용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배우자 이모 씨가 동작구의회 당시 부의장이었던 조지진이 씨로부터 구의회 업무 추진비 카드를 건네받아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용했다는 정황이 통화 녹음에 담겼다는 겁니다. 조지진이 씨는 의원실 보좌직원과의 통화에서 어젯밤에 계산을 다 해봤다면서 사모님이 쓰신 게 7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라고 말했고 7월 12일에 바로 드렸다는 취지로 카드 제공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한 번 회수했다는 말도 나오고 그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라는 설명도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약 2달 가까운 구간에서 일주일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배우자 이모 씨가 해당 카드를 사용했다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이라면 업무 추진비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사적 사용을 금지한다는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금액도 작지 않습니다. 조지진이 씨는 본인이 쓴 액수가 118만 원 정도이고 배우자 이모 씨가 쓴 게 270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고 하고 보도에서는 최소 270만 원에서 370만 원 수준으로 적시됩니다. 게다가 집행 내역을 따로 확인했더니 7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결제된 총액이 약 370만 원으로 정리됐고 조지진이 씨가 말한 액수보다 약 100만 원 정도 더 많다는 지점도 등장합니다. 금액이 흔들리면 보통은 기억이 부정확했나 보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이 아니라 자료를 놓고 계산했는데도 차이가 난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의문을 부릅니다. 이 사안이 더 심각해지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를 둘러싼 인정이나 부인이 아니라 어떻게 덮을지에 대한 걱정이 육성으로 남아있다는 부분입니다. 조지진이 씨는 사모님이 계산하는 CCTV가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취지의 우려를 말했고 그러면 내가 했다고 해도 신빙성이 있겠냐는 식의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안이 아닙니다. 실제로 계산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조지진이 씨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조지진이 씨가 꺼낸 해법이 더 거칠었습니다. 배우자 이모 씨가 방문한 여의도 식당들을 본인이 직접 순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등장합니다. 대여섯 군데 된다. 두세 번씩 중복으로 가셨다는 식으로 구체적 언급이 나오고 어디를 먼저 갈지 순위까지 정했다는 말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논란을 정리하는 방식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흔적 정리에 가깝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미 판정이 끝납니다. 공금의 사적 사용 가능성 자체도 크지만 그 다음 장면이 수습이 아니라 무마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이모 씨의 통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모 씨는 집행증빙에 필요한 식사 인원수를 언급하며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했고 인원수가 이미 기재되어 있다는 말에 그건 거의 다 가라로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반응이 보도에 등장합니다. 가라라는 표현은 우연히 튀어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정직하게 처리하려고 할 때는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생각이 안 난다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말까지 있었다고 하면 본인도 이 과정이 정상적 절차가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사건의 성격이 단순히 배우자가 카드를 썼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증빙의 진실성, 사후 대응의 진실성,
그리고 공적 영역을 대하는 윤리감각 자체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집행내역으로 언급된 항목들도 상식의 문턱을 건드립니다. 여의도 고급 일식당에서 48만원 결제, 고깃집 20만원, 스시집에서 13만원, 12만원, 19만원 결제 같은 사용내역이 보도됐고 신길동 빵집 38만원, 노량진동마트 39만원 결제도 등장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대방동 자택 바로 옆 중국집에서 2차례 2만 5천원, 47,500원이 집행됐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런 조합은 업무 추진비다운 패턴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불러오기 쉽습니다. 물론 업무 추진비 집행은 식사와 간담회 같은 형태를 띨 수 있고 지역에서 다양한 곳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지출이 공적 업무에 연동돼 있었는지, 그 자리에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증빙이 사실인지입니다. 통화 내용에서 인원수 허위 기재를 암시하는 듯한 말이 나오는 순간 업무상 사용이었다는 설명의 설득력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여기에 동선이 겹치는 결제 내역까지 언급됩니다. 2022년 8월 22일 김병기 의원이 은평구 행사에 참석했고 그 행사가 끝난 뒤 밤 10시쯤 은평구 식당에서 6만 원이 사용됐다는 내용이 보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대목은 사실관계가 확인될수록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적 일정과 사적 소비가 한 줄로 엮이면 업무 추진비의 공적 목적을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날 누가 동행했는지, 카드 사용 주체가 누구인지, 결제와 참석이 어떤 관계였는지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많아집니다. 중요한 건 이런 확인 작업이 외부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둘수록 당사자에게 불리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녹취, 내역, 시점이 한꺼번에 공개되는 흐름이라서 대응이 느릴수록 의심은 기정사실로 굳어집니다. 그런데도 보도에서는 조진희 씨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 제 카드는 제가 썼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함께 나옵니다. 배우자 이모 씨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반론 요청에 답변이 없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 조합이 아주 나쁩니다. 카드를 줬다는 취지의 통화가 나오고 동시에 안 줬다는 취지의 부인이 나오고 정작 당사자인 김병기 원내대표 측은 침묵하는 그림은 대중에게는 정리되지 않은 진실이 아니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방어로 보이기 쉽습니다. 특히 통화 녹음이 존재할 때 침묵은 유리한 선택이 아닙니다. 침묵은 법적 방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정치적 신뢰에는 치명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고 보도된 것도 이 사안을 민주당이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정청래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에게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며칠 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빠른 시일 내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박지원 의원도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게 맞다는 지적을 했다고 보도됩니다. 사과만으로 정리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더 치명적인 건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동안의 다른 논란에서 보여준 대응 방식이 이미 피로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함께 붙는다는 점입니다. 호텔 오찬 논란, 숙박권 수수 의혹, 보좌진 사적 심부름 의혹, 가족병원 진료 청탁 같은 표현이 줄줄이 등장하고 그 과정에서 전직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맞서는 방식이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민주당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지키려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개인의 억울함이나 체면보다 민주당과 정부 전체의 신뢰를 먼저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성과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국민의 시선은 권력 주변에서 공금이 어떻게 쓰였나라는 질문에 꽂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말은 무티입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결단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내더라도 그 입장이 통화 내용과 집행 내역과 모순 없이 맞아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의 방식까지 함께 제시돼야 합니다. 만약 그걸 자신있게 해낼 수 없다면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건 상대의 공격이 아니라 자기 편의 침묵과 피로입니다. 지금은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국면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